정치권은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 회담. 요즘 축구협회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죠. 관련한 이야기 박문성 축구해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타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맨날 밤에 EPL 축구 보면서 우리 박 의원님 해설 듣다가 이렇게 또 실물 보니까 또 반갑습니다. 실물 더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닙니다. 네. 벌써 유튜브 댓글창에요. 네. 뚜리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네. 문성형 언제 나와요? 어쩐지 평소보다 유튜브 접속자들이 좀 많다 싶었더니 우리 박문성 의원님 다 그러신 것 대기조입니다. 같아요. 대기조. 자, 어제 있었던 문체의 현안 질의에서 전곡을 찌르는 일침으로 화제가 됐는데 요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발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야 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와, 거의 포효 수준으로. 세다. 사이다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저게. 그때 들으시니까 그때 그 기분이 지금 약간 생각이 나시죠? 제가 저렇게 얘기했군요. 네.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긴장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그런 자리였을 그러면 것 국회 같아요. 참고인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렇죠. 네, 뭐 저도 사실 뭐 국회 그다음에 뭐 그런 청문회 네. 이런 비슷한 자리를 TV에서만 봤지 네. 제가 직접 나갈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네. 또 처음 나가본 거기 때문에 처음에 뭐 긴장도 좀 되기도 하고 이게 네네. 보니까 그리고 언제 어떤 질문을 할지가 정해놓은 게 전혀 없기 예측이 안 되죠. 때문에 네.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났습니다. 네. 10시간 중간에 밥 먹는 시간이 있었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대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이름을 부르면 네. 일어나고. 네. 처음 경험해봤는데. 네. 근데 이제 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 출석을 하면서 제가 제 살아온 삶의 딱 절반을 축구 쪽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25년을 축구 쪽에서 일을 했죠. 네. 네. 근데 25년 동안 제 인생의 절반을 축구라는 공간에서 보냈는데 근래 벌어지는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되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내가 살아온 절반을 축구 쪽에서 흘려 보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축구가? 네. 이 정도밖에 안 돼?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타받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자정할 능력도 없고 문제를 직시할 능력도 없는 거죠. 저는 제가 뭐 이거를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바꿀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제가 살아왔던 절반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마음. 그런 그래서 마음으로. 네. 뭐 이게 얼마나 바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할 말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큰 대의라기보다는 그냥 제 자신에게 예. 좀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자제분이 있으시죠? 네. 몇 살 정도 되나요? 첫째는 대학생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아니 우리 아빠 멋지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서. 딸인데요. 셋입니다. 셋인데 축구를 그렇게 안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요. 어제 그냥 일 있어서 늦게 들어왔나 보다 정도.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셨어요? 혹시 못 하신 말 여기서 하시죠. 뭐 이게 저도 그렇게 뭐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해 보면 뭐 발언 기회가 한 3-4번 있었던 것 같긴 하는데 뭐 더 많은 걸 물어보셨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었을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주요한 이야기는 꼭 했어야 될 얘기는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저는 단일 사건의 어떤 그 사실 여부, 팩트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크게 놓고 봤을 때 왜 한국 축구가 이렇지?
우리는 지금 역대 최강의 멤버들을 데리고 있죠. 네, 그렇죠. 네. 한국 축구에 이렇게 멤버들이 좋을 그럼요. 때가 없었죠. 다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1970년, 80년대에 차범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불세출의 영웅이 네. 있었죠. 2000년 넘어와서는 박지성이라는 네. 인물이 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때는 영웅이 한두 명씩 되었죠.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황인범, 환희찬, 네. 유럽파들로 대표팀을 꾸릴 수도 있어요. 네. 이 정도 호화 멤버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죠. 근데 멤버는 이렇게 역대급으로 좋은데 네. 왜 우리 대표팀은 뒷걸음질 치지? 아하. 이 원인이 뭐지? 진짜 많은-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사실. 그 그거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면 아. 결과적으로 굉장히 재료가 좋은데 음. 요리가 맛 없어요. 그러면 요리사의 문제죠. 그러면 요리사의 문제, 요리사의 셰프의 문제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지금 우리 재료는 네. 정말 그 너무나 고급진 네. 정말 구하기도 힘든 희귀한 재료들로 다 구성돼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근데 요리는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셰프의 문제죠. 즉 정말 알기 쉽다. 축구협회도 결국 지금의 그 요리를 선수들을 담아내는 그릇, 축구협회 그걸 끌어난 리더십, 회장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셰프도 셰프지만 음. 식당 사장의 문제도 큰 거 아닙니까? 식당 사장은 누굴 얘기하시는 거죠? 회장님.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셰프는 저는 감독님 얘기한 거고 이제 식당 사장님은 그렇죠. 회장님을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네. 우리 저 박문성 해설위원께서 그 정몽규 체제 끝나는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YTN 앱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견 주십시오. 네. 자, 그 좀 짧게 한번 제가 이렇게 들어가 네.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 사건을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사태가 불거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논란이 쟁점이었잖아요. 정몽규 회장은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했다고 지금 그 중론입니다. 그 얘기가. 방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몽규 회장의 답변이 정말 변죽을 울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정말 옆에서 들으면서 네. 이 다른 세상을 살아가나? 아. 아니 일반적인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다라고 하는 걸 네. 네. 문제다라고 인식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홍명보라는 감독이 뽑힌 결과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명보 감독의 능력이 있냐 없냐는 다른 논쟁거리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과정에서 절차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런 권한이 있었냐. 네. 이임생 이사가 중간에 마지막에 그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네. 위임의 절차가 공정했냐. 공정했냐. 그 공정했냐라고 하는 건 정관상 규정대로 당연히 규정이 됐냐. 있으니까 예. 축구협회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예. 네. 정관에 따랐냐. 예. 네. 근데 그게 다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요즘 파리올림픽에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팬들은 금메달이라고 하는 결과에만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메달을 못 따도 환호합니다. 네. 네. 동메달 네, 아니면 순위에 못 들어도 열심히 과정에서 멋지게 하면. 멋지게 했어 우리가. 그 스토리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눈물과 땀을 흘려서 네. 그 과정이 우리는 그렇죠. 주목하는 사회가 네. 됐습니다. 그 정도 성숙됐죠. 예. 지금 그만큼 과정에서의 얼마나 그게 투명했냐, 올바랐냐, 공정했냐를 따지는 시대가 됐는데 우린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왜 문제냐고 얘기해요. 뭐 그 정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관례예요, 관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뽑아왔어요. 아, 지금 그 어조로 얘기하셨어요? 이런 그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 근데 그분은 왜 그럴까요? 왜 모를까요? 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제가 어제 그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건 그래서 왜 눈치를 보지 않냐. 네. 사람들의 시선과 왜 눈높이를 맞추지 않을까. 네. 저는 못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아, 안 맞춘 게 아니라 못 못 맞춘다. 맞춘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궤적은 우리랑 다르죠. 네. 한 번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회에서 경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먼저 높은 위치에서의 기회를 얻어왔죠. 처음부터. 네. 회사에 입사를 할 때도 그랬고 네. 거기까지 올라갈 때도 그랬죠. 우리와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이 왜 중요한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땀 흘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같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 없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삶의 궤적 플러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축구협회는 팬들과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요? 왜요?
왜안 우리는 축구협회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관상. 정관상. 축구협회 회장과 수많은 인사권에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라고 관전장을 하면 보기만 해야 예를 들면 되는 팬이나 국민들은 네. 그러니까 축구협회장을 뽑을 때 네. 네.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게 예. 선거 인단을 뽑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가 하는 예전으로 하면 체육관 선거하는 거죠. 네. 직접 간접 투표를 하는 거, 간접 선거 하는 거죠. 네. 주로 그러면 어떤 분들이세요? 뭐 이제 각 시도 축구협회장, 그렇게 네, 관련자들. 그다음에 뭐 네, 각 네. 카테고리가 있겠죠. 네. 지도자, 바트, 네, 그렇죠. 바트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다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들이죠. 음. 그러니 아무리 당신들이 너희들이 축구 경기장에 와서 정몽규 나가, 홍명보 나가를 이렇게 외쳐도 떼창을 해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러면 뭐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는 안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선출한 선출 권력인 국회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있다면 그렇죠.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정치 권력이나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피파에서 월드컵 못 나오게 한다. 정치가 개입했다라고. 협박이네요. 잘 겁박이죠, 들어보니까. 겁박. 예, 겁박이네요. 아. 네, 네. 근데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가요? 피파에서 제재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무슨 정치 권력이 네. 회장 자기 사람 회장을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뭐 인사권에 개입하면 건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아니 협회가 어떤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들여다봅니다. 가까운 예로 최근에 있는 월드컵이 카타르 월드컵이었죠. 네. 네. 그때 그 과정에서 월드컵을 카타르로 유치권을 주는 과정에서 네. 프랑스라든지 몇몇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검찰로 넘겨서 나중에 재판까지 해서 실제로 고소고발돼서 벌을 받았다는 거죠. 네, 네, 네. 그걸 누가 했냐면 미국의 FBI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검찰이 했습니다. 네. 그래요. 뭐 당연히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봐야죠.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죠. 모든 걸 들여다보는 걸 하면 뭐 피파가 제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저희 같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이다. 저는 사실 일종의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서 겁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전혀 터치하지 마. 팬들, 국민들도 우리 터치 못해. 그다음에 선출받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권력도 우리 터치 못해. 그럼 누가 축구협회가 잘못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자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문제라는 문제의식도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으니 자정할 마음도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축구협회가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다는 지금 표현. 그 의미네요. 그렇구나.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축구협회는 국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국회가 당연히 정부가 들여다볼 권한과 의무가 있는 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죠. 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근데 지금 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4번째 연임 도전 중이잖아요. 뭐 되게 좋은가 보죠? 그거 하면?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렇게 계속 하고 싶은 건가요? 나중에 한번 정몽규 회장님 불러서 네.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안 나오실 것 같아. 안 나오실 것 같아. 이런 일로. 저도 그게 참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니 권한이 큰가요? 뭐 어떤 왜냐면 이미 높은 자리라면 높은 기업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잖아요. 네, 일단 뭐 그걸 왜 하고 싶을 거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모르니까. 네. 뭐 저도 추론하거나 추정하고 있거나 들은 얘기들은 있는데 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기보다는 네. 네. 그러니까 4번째 연임에 지금 도전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국회의원들이 10시간 동안 계속 물어봅니다. 사선 연임 할 것이냐. 네. 그랬더니 계속 계속 생각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심사숙고만 심사숙고라는 한다는- 얘기를 한 몇백 예, 예. 번. 반복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는 사실 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 네.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정관을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네. 모든 스포츠 단체의 협회장은 2번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2번 연임을. 네. 3번 이상을 할 때는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뭐 업적. 실적들, 네. 업적들, 네. 국제 무대에서의 평가들을 넣어서 네. 특별히 허가받는. 그렇지. 허가받아야죠. 아하. 그래서 한 번 허가받아서 3선했지 않습니까? 삼성까지 가능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체육회죠. 네. 축구협회를 맡고 있는 상위기관이죠. 상위기관. 모든 배드민턴, 테니스 다 속해 있는 대한체육회 회장도 결국 그게 걸려 있죠 지금. 네. 3선 연임을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래서 관련한 정관을 바꿨습니다. 아이고야. 풀어버려요. 이제는 모든 연임 다 가능하게.
손을 댔군요. 마음만 먹으면 네. 그 정관상 바꾼 정관상만 놓고 자면 종신이 가능해요. 종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와. 이런 과정을 보자면 이게 왜 우리가 선거에서 제가 뭐 저 선거는 잘 모르긴 하지만 일반 선거는 지자체장도 아마 3선 3선 연임까지. 연임이니까 왜 그런 걸 만들었겠냐는 거죠. 그렇죠. 왜.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공헌한다고 보는, 그 이상을 하면 물이 고이면 썩으니 그만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줍시다.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체육회나 이런 데는 달라요. 그래서 2번만 하자라고 해놓은 건데 그걸 스스로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바꾼 거 아닙니까? 선수가 자기의 룰을 자기가 바꾼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박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딱 한 구절이 생각나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9592님이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만으론 선진 축구를 따라가기 힘들 듯합니다. 감독 코칭 스태프들의 능력이 절실한데 지금의 감독 전술 능력으로 힘들 듯하네요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문자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축구협회 끊이지 않는 잡음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이 건강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앱 유튜브 댓글창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이슈앤피플 비정치회담 오늘 축구 해설가이신 박문성님 모시고 최근 불거진 축구협회의 이 잡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아유, 뭐. 일단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날강두님 아마 호날두를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네. 틀리셨어요. 정몽규가 아니고 정멍규입니다. 아이고. 수준이님 국민 세금 들어갔는데 세무조사 검찰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묵향훈이님 월드컵 안 나가더라도 체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담다님은 너무 고에서 썩어버린 연못 월드컵을 인질로 협박을 하는 듯 하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다 주셨네요. 네, 피파 제소가 가능할까요? 하는 또 질문도 있었어요. 피파 제소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죠. 피파 제소할 문제는 아니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예. 우리가 풀어야죠. 답답하니까. 답답해서. 자, 또 다른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네네. 제가 네. 제가 이제 이 질문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홍명보 감독 여기 출석하셨는데 제가 잘 들어보니까 특혜 아니다. 나 1순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받았고 나 2, 3순위면 내가 안 받았다. 나는 정말 책임감과 어떤 사명감에서 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설득력 있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설득력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또 들어가서 10차와 11차 내용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은 건 다 이정 네, 다 네, 공감할 수 있잖아요. 또 네. 어제 축구협회도 인정을 했던 거니까 네. 뭐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던 네.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홍명보 감독에게 질문은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간명합니다. 네. 이 당신이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이 공정했습니까?라고 이것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그 질문은 왜 특히 해야 되냐면 네. 벤투 감독,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네네. 대표팀이 이끌었던 벤투 감독의 선임 프로세스를 만들었던 사람이 당시 축구협회 전무이사였던 홍명보입니다. 이 선발 시스템을 만들었군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축구협회의 전무이사는 영어로 명함에 뭐라고 써 있냐면 CEO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요? CEO군요. 모든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정몽규 회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와서 네. 이렇게 광을 내는 자리입니다. 네. 의전만 네, 받는 네. 자리. 실제 네. 실무는 전무가 다 하죠. 네. 그 근데 전무 바로- 역할을 했었어요. 바로 홍명보 감독.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스스로도 계속 이거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벤투를 데려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발언해서 저도 전무이사를 해봐서 압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홍명보 감독 선임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 K리그 현장이었던 포항과 울산의 경기. 당신 네. 울산 감독이었으니까. 네, 네. 딱 일주일 전에 기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누가 내가 만들었던 시스템을 이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냐. 지적을 했군요. 네. 네.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냐.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없다. 지금 혹시 축구협회에서 자기 이익 때문에 활동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옵션을 선택해봐라. 이런 얘기를 직접 해요. 지금 시스템이 내가 만들었는데 누가 다 망쳤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 질의 같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갑자기 덥석 받아요. 다시 물어봐야죠. 그렇죠. 일주일 전에 분명히 그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했고 근데 당신은 그 망가진 시스템이 선임을 했는데 그럼 당신은 공정합니까? 공정하냐? 네. 지금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죠. 네, 지금 이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공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게 어떻게 공정해집니까?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군요. 게다가 지금 그 봉사라는 단어 때문에
이 마지막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좀 난리가 난 것이 뭐 잘은 모릅니다만 이 연봉이 좀 많잖아요. 어쨌든 많죠. 대략 한 20억쯤 된다는 20억짜리 봉사가 어딨냐라는 그런 댓글들이 막 뜨겁습니다. 예, 뭐 연봉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국내 감독들은 받지 못했던 외국인 감독이 준하는 그런 감독이죠. 네. 연봉이죠. 아, 예. 그것도 대단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그런 댓글이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네. 하고 또 하나는 봉사 음. 그 말에는 저는 자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한국 축구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거야. 아. 나 봉사하는 거야. 저는 그 그런 어감이 뉘앙스가 너무 있다. 예. 그렇죠. 이 봉사 녹아 있다 그 말에. 그럼요. 아. 봉사를 한다? 네. 아니 홍명보 감독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감독할 사람이 없을까요? 혹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다른 분이 하셔도 돼요. 네. 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야 다 어려우니까 내가 봉사하는 거야. 저는 금액도 정말 문제지만 네. 그 금액을 받고 봉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태도가 있어요. 그렇죠. 뉘앙스가 있고 태도가 있죠. 그럼요. 봉사란 말을 써서는 안 되죠. 아. 네. 봉사는 정말 훨씬 더 죽어라고 일을 할 사람, 한국 축구를 위해서 정말 월드컵에서 내가 최고의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겠어라고 하는 절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와야죠. 네, 그렇죠. 자, 그 와중에 또 이 논란도 있습니다. 홍 감독이 한국 체육회의 필수적인 지도자 조건이죠.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없는데도 국대팀 감독이 됐다. 이것 또한 석연치 않다는 얘기도 또 불거져 아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대한체육회 그건가요? 네. 아 그거는 큰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그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 축구협회는 완전히 그 감독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약간 별도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아, 예를 그렇군요. 들면 네.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려면 그거 어떻게 그치, 찍어요? 그렇지. 그렇구나. 아, 맞다. 그렇구나. 이거는 제한 규정으로 두기 좀 애매하네요. 네, 저거를 문제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특별히 그 얘기는 안 네. 합니다. 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또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지금 이제 우리 박문석 해설위원의 얘기만을 듣기 때문에 반론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해설위원이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안 좋은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그 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무한객관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제가 홍명보 이런 전문가로서의 분란이 평가. 일어나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는 아, 것을 그렇죠. 입증하기 위해서 예. 홍명보 감독에 대한 어떤 걸 평가해달라고요? 객관적인 평가, 축구인으로서의 평가. 너무 큰데 예를 들면 축구인이라고 하는 건 감독으로서의 감독으로서 평가. 감독으로서 네. 우리가 감독을 나눌 때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동기부여를 잘 끌어가주는 아하. 복돋아 주고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목적의식을 네, 분명히 네.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매니저형이 있죠. 네, 매니저. 예를 들면 중요한 누가 겁니다. 있을까요? 네, 그렇죠. 매니저. 우리 축구 팬들이 알만한 감독으로 유명한 감독은 이제 알렉스 퍼거슨 감독. 퍼거슨. 맨유를 이끌었던 네. 박성 선수 시절에 선수들을 예. 지도했죠. 잘 이렇게 하죠. 너무 올라가면 조금 눌러주고 너무 처지면 끌어올려주고 이런 걸 정말 관리 잘합니다. 네. 왜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토트넘의 감독이 손흥민 뽑아서 개인기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멘탈을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 걸 좀 더 잘하는 감독이 있고. 동기부여형. 네, 그래서 홍명보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한 뭐가 있냐면 전술가형. 전술가형. 말 그대로 막 네, 네. 352, 442 여러 가지 막 전술적인 흐름을 막 잡으면 상대에 대한 분석. 네. 네가 이렇게 뛰고 이런 걸 잘하는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 그렇죠. 같은. 예,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네. 감독이 대표적이죠. 네. 홍명보 감독은 전자에 좀 속하죠. 매니저. 동기부여. 동기부여 잘. 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영상이 이게 팀이야. 맞지. 발로 의자로 발로 차고 걷어차면서. 네, 하는 거. 이런 걸 잘해요. 잘하십니다. 실제. 히딩크 감독은 어느 유형이에요? 히딩크는 약간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동기부여도 잘 하고요. 동기부여를 더 잘하긴 합니다. 네. 아하. 약간 매니저를 잘 하면서도 전술적인 능력도 있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홍명보 감독은 굉장히 그런 유형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어서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 근데 뭐 그런 그 평가도 괜찮지만 결국 국대 감독은 성적으로 평가받는 거 아닌가요? 냉정하게. 어느 감독이든지 다 성적으로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의 말처럼 국가대표는 경험 쌓는 자리가 아니라 입증하는 자리처럼 결국은 홍 감독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최근 지금 국민들이 공분했던 건 손흥민 선수 데리고 비기거나 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공분하는 건 아닌가요?
먼저 두 경기였죠. 네. 팔레스타인과 오만. 네. 특히 이제 그렇죠. 팔레스타인을 홈으로 불러들어서 그런 경기력. 경기야 뭐 결과는 질 수 있지만 네, 네. 비길 수 있지만. 이길 수 있지만. 네. 네. 근데 그런 경기력을 보여서는 안 되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모여가지고 이번에 한두 번 훈련하고 바로 경기했는데 아.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귀담아 들을 네, 만한 네, 얘기죠. 네.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국회 현안 질의가 정점이었고 앞으로도 국감이 계속 사태가 이어질 텐데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돌파 가능할까요? 상처도 많이 입었. 그 상처는 네. 홍명보 감독 개인의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네. 한번 생각해 보죠. 선수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지금 대표팀이면 네. 정말 유럽에서 막 뛰다가 각 팀에서 막 뛰다가 모였을 때 팬들의 막 환호도 받고 응원도 받고 해서 힘을 막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분위기가. 네. 지난번 팔레스타인 경기 뭐 야유하잖아요. 네. 물론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에 대한 네. 야유긴 했지만 막 홈 경기장인데 야유가 나와요. 그럼 선수들이 그런데다가- 영향 많이 받죠. 아 그럼요. 아. 그런데다가 지금 감독이 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아, 얘기.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따라야 되는 네. 어떤 리더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 구심력이 생길까요?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맞아요. 어떤 조직과 상황이든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약간의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술에 대한 문제도 좀 있지 않느냐고 이제 축구 팬들은 좀 지적도 합니다. 이 전술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명보 감독은 그 동기부여 네. 쪽이어서 전술적인 디테일은 좀 부족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감독 선임할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자타가 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전술의 능력을 배가시켜줄 수 있는 외국인 코치를 데려왔던 거잖아요. 전술 코치라니까. 전술 아, 코치. 그랬죠. 네, 네. 네, 그걸 좀 네. 부족하니까 그걸 네. 채우겠다. 네. 그래서 전술적인 디테일은 저는 예를 들면 놓쳤던 외국인 감독들이 더 아쉬운 거예요. 아. 뭐 캐나다의 마샤 감독인가? 제시 마시 감독이라든지 마시 감독. 뭐 이런 감독들에 비해서 전술적인 능력이 뛰어나냐? 전 그렇지 않다 봅니다.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박주호 위원의 지적도 매우 뼈아플 수가 있겠네요. 박주호 위원의 지적 중에 핵심은 이런 건데 감독을 뽑을 때 네.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 네. 전술의 능력은 이만큼, 네. 뭐는 이만큼, 세계 축구의 흐름은 이만큼. 네, 네. 그러면 아. 이런 거에 부합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는 네, 거였는데 네. 박주호 위원이 비판하는 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 놓고 그걸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미리 내정해 놓고 이게 그렇죠. 이런 걸 위인설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축구 팬들이 맨날 약간 좀 놀리는 네. 조롱하는 네. 표현이 뭐냐면 라볼피아나죠.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발표할 때 뭐 네. 라볼피아나 전술을 잘 쓰고 뭐 점유율 1등 이런 얘기를 하는 아.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런 억지스러운 표현을 막 썼냐면 썼냐, 예. 사실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그런 표현 아시겠지만 점유율은 예. 1등 2등이 아니에요. 골 결정력이 1등 아닙니까? 아 빌드업 1등이라는 표현 썼군요. 예, 예. 잘못했네요. 아, 예. 빌드업 1등이라는 표현 네. 썼어요. 네. 뭐 홍명보 감독이 네, 빌드업 빌드업, 1등을 네, 하는 네. 뭐 감독입니다. 예, 예. 빌드업은 형태입니다. 아. 그렇죠. 형태죠. 형태죠. 네. 어떻게 빌드업을 하냐지 네. 빌드업 1등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근데 그런 억지스러운 표현을 왜 만들었냐. 라볼피아나라는 그 어려운 전술을 왜 그런 선임 발표를 썼냐. 홍명보 감독을 뽑은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후 확증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을 지적하셨잖아요. 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요? 제가 뭐 그것까지 네. 할 수 아니,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일단 지금의 체제가 끝나는 게 맞다 봅니다. 체제를 끝내야 된다. 네. 시대가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정몽규 회장의 네. 개인적인 능력도 있지만 네. 부족이라든지 네. 전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받아들여라. 네, 뭐 좀 큰 흐름을 얘기하기 좀 길고 짧게만 정리드리면 네. 이런 거죠. 지금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나와서 네. 대기업 총수가 네. 예. 자기의 어떤 이름에 광을 내고 빚을 네, 내는 네, 네.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일할 사람. 이제는 네. 축구협회는 1년 예산이 1,000억에서 2,000억입니다. 네, 많죠. 그러면 네. 거기에 리더는 네. 추대받는 사람이 아니라 채용하는 자리여야 돼요. 채용. 네. 그 어떤 1,000억, 의미인지 2,000억을 알겠어요. 예. 잘 쓸 수 있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돼. 제가 이렇게 정몽규 회장을 비판하니까 축구협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네. 연봉도 안 받고
봉사하는데 또 거기서 봉사가 나오는군요. 네.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 제가 네. 그랬어요. 그 생각이 올드하다고. 그렇죠. 연봉 안 받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광내는 그런 자리 말고 추대받는 자리 말고 연봉 의전 받더라도. 받으려고 하는 자리 말고 예. 나 같으면 50억 전문 CEO를 데려오겠다. 네. 100억 CEO를 모셔오겠다. 네. 모셔와서 얘기를 해야죠. 아. 주 5일 일해주세요. 그리고 100억 드릴 테니 500억 만들어주세요. 성과 내주세요. 이게 지금의 시대죠. 네. 시원시원하시네요. 자, 그나저나 경기가 있잖아요. 이라크전 다음 달 어떻게 예상하세요? 끝으로 질문 드려야겠네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491. 네, 8492님 문자 주셨어요. 네.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축구란 공공재입니다. 이거는 EPL 보지 않는 어르신도 손흥민 응원하고 어린아이도 붉은 유니폼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축구 우리 국민이 지켜냅시다. 가슴 뭉클해지네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고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어디로 가야 네.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축구회사가이신 박문성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귀한 자리 불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